자, 보겠어요? 이 단어는 매우 기초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초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한 것처럼 대략적으로 기초는 넘어가고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난 단원들에서 했던 평면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같은 단원들에서 했던 수직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 그런 것들이지. 그런 정의가 단순히 이후 내용에 뭐 반영이 된다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초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첫 번째 정의, 그 다음에 계산 뭐 이렇게 넘어갈 텐데 정의 중에 함수의 정의부터 하자. 근데 정의라고 막 적혀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지는 찬찬히 보도록 하고, 함수의 정의는 이 박스에 적혀 있는데 그걸 분절해서 알아둡시다. 분절을 그냥 쪼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세 개의 파트로 쪼개서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다.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 정의는, 그러니까 이거나 이게 아니라 이걸 다 만족하는 놈을 함수라 한다가 되겠어요. 첫 번째 분절은 대응이다. 함수는 대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로 표현해 주면 벤 다이어그램, 이게 대응이다 그러면 요게 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에 속하는 원소들은 일단 대응에 속하지. 따라서 함수는 다 대응이야. 대응은 뭐죠? 대응은 짝지어 주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직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고요. 함수의 정의를 일단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는 모든 x는 대응되어야 해. 여기서 x는 뭘 말하죠? 함수에서 x는 정역의 원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역에 속한 모든 원소는 대응되어야 해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의는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만 대응돼요. 이걸 모두 만족할 때 이걸 함수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런 거 보다. 이건 뭐야? 예를 들어서 자판기로 설명을 하겠다. 아까 전에 자판기라고 얘기했죠. 자판기가 함수야. 자판기가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으면 고장났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대응이란 말은 뭐야?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온다. 음료가 나온다. 음료 자판기. 이게 뭐야? 동전을 음료로 바꾼다. 바꾼다라는 말을 대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모든 x는 대응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동전을 넣었어. 모든 x가 대응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일까? 동전을 넣었어. 자, x의 원소에 a, b, c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y에 1, 2, 3이라고 했어. 오케이? 네가 동전을 넣었어. 그래서 동전은 이제 다시 동전을 넣으면 대응이 됐어요. 그러면 A 버튼, B 버튼, C 버튼 이렇게 있다. A 버튼을 누르면 이거, B 버튼을 누르면 이거, C 버튼은
대응이 안 됐잖아. 이게 뭘 말하는 게 자판기에서 C 버튼을 누르면 가만히 있는다 이거지. 그 자판기에는 환불 키가 없어요. 동전을 먹었어요. 끝. 알겠니? 동전은 있는데 음료가 없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게 뭐야? 모든 X가 대응한다.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근데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대응되어야 한다는 말은 뭘까? 하나의 X에 두 개의 Y가 대응돼. 이게 자판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자판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지? 동전을 넣었어. B를 눌렀어. 나는 2번 음료를 마시고 싶은데 그때 달라요. 3번이 나와.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환타가 나와.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분노의 주먹을 한방 날리겠죠? 하늘아, 그지? 고장이 났다. 이런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하나의 Y만 나와야 돼. 꼭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이거요. 알겠지?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함수의 정의가 그냥 읽으면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시켜서 보면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저렇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 대응은 봐봐.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 대응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놈들은 함수가 아니야. 즉 자판기가 아니야. 사기지 사기. 됐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함수의 정의는 저렇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함수라고 한다. 이번에는 요걸 하겠어요. 두 번째 구성 요소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머리, 몸통, 팔다리가 있듯이 머리, 몸통, 팔다리가 있듯이 함수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다가 지금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정의고 구성 요소는 좀 다르거든. 구성 요소는 뭐냐? 자, 함수를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네가 예습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봤을 거야. 그죠? 이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잘 보세요. 얘는 구성 요소가 아니야. 그럼 구성 요소는 뭔데? 이것들이 구성 요소. 몇 개지? 하나, 둘, 셋. 이것들이 구성 요소예요. 얘는 이름이 뭔가요? 정의역. 얘는 이름이 뭔가요? 공역. 여기서 정이다, 공이다 별로 의미 없고 너희들한테는 역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역은 뭐죠?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영역.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집합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이 집합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라고 알아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얘야. 얘는 교과서에서는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어요. 대응규칙. 대응규칙. 규칙이다. 어떤 대응을 정하는 규칙이다. 즉 얘는 여기의 원소 중에 어떤 놈은 여기 어디로 가야 되고 여기 어떤 놈은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알겠죠? 대응규칙이야. 대응규칙을 나타내는 표현법이 있어요. 표현법은 총 3가지예요. 다 중요해요. 함수의 용도에 따라서 3가지 중 가장 유리한 대응규칙을 사용을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뭐 엄청 중요해. 뭐 그냥 더해. 더하면 낙서가 될 거니까.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 선생님 줄여서 이렇게 적어요.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은 간략한 그림이란 뜻이에요. 벤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간략한 그림이다 라는 뜻이에요. 벤은 논리학자예요. 논리학이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고, 여기서 말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뭘 말하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79페이지 있지? 79페이지를 보면 이게 함수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거거든. 정의역, 공역, 대응 규칙을. 오케이? 이때 화살표를 포함한 이 그림 자체를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두 번째. 이게 가장 흔하지. 가장 너한테 많이 하는 건데, 식이야. 식. 다른 식과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 수업에서는 부르겠어요. 함수식.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y 콜 EX 같은 거. 알겠지? 그럼 y 콜 EX라고 하는 놈이 y 콜 EX라고 이걸 식을 적었잖아? 이거 자체로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얘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모르는 거지? 이건데 우리가 왜 이걸 함수라고 배웠느냐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얘는 함수의 구성 요소가 아닌데 얘는 뭐냐면 그냥 이름이야. 하늘이 이름이 하늘이듯이 그냥 이름이야. 이름이 없다고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 이거를 요 대응 규칙을 1, 2, 4, 3, 6 이렇게 표현한 걸 내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야.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1은 2로 가야 된다. 1은 2로 가야 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을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정의역이 보통 함수에서는 y라는 표현보다는 fx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정의역이 뭐 1, 2, 3이다. 그리고 공역이 2, 4, 6이다. 이러면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이해 갔죠? 이게 함수식이야.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고. 마지막 하나가 뭘까? 추측해 보세요. 대응 규칙을 나타내는 마지막 하나가 뭘까? 추측해 보세요. 뭘까요? 뭐냐면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놈은 이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왜 이게 이 함수랑 같은 함수가 아닌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하세요. 왜 같은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까? 이 1차 함수, 이 직선의 방정식이 y 콜 EX라고 합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면 왜 이거는 이 함수랑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선생님은 얘기할까?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보겠어요? 이 함수랑 같은 함수는 1,2, 2,4, 3,1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야. 즉 하얀색이 아니고 파란색 점 3개야. 파란색 점 3개가 하얀색과 같지 않지. 두 집합으로 보면 파란색은 원소의 개수가 3개고 하얀색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야. 같은 집합이 될 수 없어요. 같은 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아까 전에 잠깐 봤죠? 파란색은 하얀색에 속하고 포함되고 하얀색은 파란색에 포함돼야 돼. 그러지가 않죠? 이렇게 생각하는 걸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해. 논리적이란 자세가 없으니까 이거랑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간다. 참고로 이제 그래서 지금 같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3가지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건 적어줘야 돼. 이런 거 안 적어주면 이게 2,3지 2.1 얼마야? 아무튼 그건지 모르잖아.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2, 이런 거 다 적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같은 함수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되겠어요.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 부수적도. 일단 첫 번째. 얘랑 얘는 식을 적을 때 함수식 있잖아. 함수식을 적을 때 이렇게까지 가지면 돼. 정역과 공역은 생략 가능하다. 이것들은 생략 가능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아까 전에 1차 함수 우리가 1차 함수를 중2 때 배우잖아? 그때 fx는 2x-1이다 라고 하죠. 이건 뭘 나타낸 거야? 대응 규칙만 나타내. x에 넣어야 될 값을 안 정해놨잖아? 그런데 이걸 생략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x에다가 실수 전체를 넣어. 그럴 때는 생략해. 일일이 안 적어. 왜 그러냐면 수학은 뭐? 단순성, 심플러시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건 안 적는다. 대표적인 게 뭐야? 얘 개수는 얼마? 1이다. 1이 어디 있다고 1이야? 생략되어 있어서 1인 거지. 지금 이해 갔나? 1차다. 1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1차야? 생략했으니까. 이런 의미야. 공역도 생략 가능해. 알겠죠?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적었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선생님, 내가 알기로 이런 거 말고 치역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역자가 붙는 건 3개잖아. 그래서 통상 애들한테 함수의 구성요소가 3개야. 뭐겠니? 하고 물어보면, 자, 함수의 구성요소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데 구성요소라는 단어를 쓰면서 묶어서 설명하진 않아. 근데 꼭 알아둬야겠어요. 교과서에 저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얘들이 다. 그런데 그러면 3개라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 공역, 대응 규칙이라고 안 그러고 정의역, 공역, 치역.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치역은 매우 중요해. 치역은 참고로 치가 뭐죠? 값을 의미해.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500원어치 주세요. 이게 한자어거든, 치가. 그런데 그게 그 값어치만큼 주세요라는 뜻이거든. 이해 갔지? 역은 뭐라고 그랬어? 집합. 값들의 집합이야. 이때 값은 무슨 값일까? 함수값을 의미해. 함수값들의 집합을 줄여서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알고 보면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치역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치역을 알아두는 거는 3가지를 알아둬야 돼. 첫 번째, 치역은 이거랑 이거야. 정의역, 치역은 같다. 정의역 플러스 대응 규칙.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야. 뭔 말이냐면, 봐. 대응 규칙은 fx는 2x야. 정의역은 1, 2야. 그럼 함수값들의 집합인 치역을 모르겠나? 자동으로 알겠지? 그래서 치역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요소엔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구성요소란 걸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 하얀색 네 머릿속에 있잖아. 이게 이름이야. 그럼 나머지 3개가 구성요소야. 모든 함수는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역은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얘랑 같은데 얘 2개가 저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더 적지 않는다. 됐죠? 두 번째로는 치역의 정의야. 치역의 정의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뭐지? f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fx가 뭐야? 함수값이야. fx가 함수값이야. 함수값.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집합인데 사실 fx로 준다고 다 함수값이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인가요? x에다가 뭘 넣을 때 이게 함수값이야? x에다가 정의역의 원소를 넣어야 함수값이라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 fx는 2x다. x는 1과 2다. 치역을 구하세요. 3을 넣으면 f3은 6이니까 6도 치역을 뭐 r이라 하자. r z라 하자. 그러면 z의 원소인가? 아니지. 왜? 얘가 뭐가 아니니까? 얘의 원소가 아니니까. 알겠니?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이런 짓을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생각을 정하는 거, 이런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대로 따라가는 거를 논리적이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는데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너희들 너무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까 전에도 강조했는데. 비슷하잖아. 이건 뭐야? 그래프의 정의야. 이건 치역의 정의고. 알아두시고. 구하기. 치역은 뭘 이용해서 구하느냐 하면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알아두세요. 이거는 특히 중요해. 함수의 치역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 세 개 중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뜻이야. 명심하세요. 오케이? 물론 이걸 이용해서 구할 때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굳이 학원에 가서 수학을 안 배우고 그냥 혼자서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치역을 구하려면 항상 그래프야.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분석했더니 나오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어. 교육과정이 어디서 얘기하는지는 네가 아직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을 만큼 지식이 넓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치역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알아준다. 그 다음에 심화 가겠어요. 같은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선을 긋겠어요. 얘랑 얘는 달라. 어떻게 다를까 하면은 이렇게 달라. 얘는 여기다 적겠어요. 얘는 아니야. 표현법을 뒤로 당겨. 표현법. 정의역의 원소가 불연속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불연속이란 끊어져 있다라는 뜻이야. 뭔데? 1, 2, 3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3인데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유리수. 이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해요. 이해 갔나? 알겠지? 다만 유리수끼리도 떨어져 있긴 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불연속은 정수 같은 걸 얘기한다 라고 알아주세요. 유리수끼리도 떨어져 있어요. 모든 유리수 봐.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유리수가 몇 개니? 무한개야. 그런데 아무리 작은 가까이 있는 유리수끼리 해도 그 사이에 또 다른 유리수가 있어. 그런데 유리수는 하여튼 뭐 이런 거가 원래 집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현대 수학의 시작인데 무한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너희들이 배우는 건 그냥 집합의 이름을 배운다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불연속이야. 그러면 얘들은 언제 쓴다는 얘기겠니? 방금 같은 유리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연속일 때 쓴다. 그러니까 네가 1차함수를 배웠지. 그럼 1차함수의 정의역이 뭐야? 실수지. 실수는 뭐? 연속적으로 분포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것들만 배운 거야. 알겠지? 심화는 뭐냐면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에 있나? 같은 함수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야. 따라서 이걸 알면은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될까? 식을 알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오케이? 거꾸로 그래프를 알 때 식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같은 함수를 표현하는 거라며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표현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라는 거거든. 알겠지? 자, 식을 그림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 무슨 단원일까? 무슨 단원일까요? 생각하세요. 식이 주어졌을 때 그 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이 무슨 단원일까? 추측되는 단원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보겠어요? 네가 이미 중학교 때 이 단원을 배웠어. 이 단원이 뭔데요? 이 단원이 함수 단원이야. 네가 함수 단원 배운 게 뭔데? 하면은 중2 때 1차 함수를 배웠어. 이름이 붙은 단원을 배운 게 그거거든. 1차 함수야. 1차 함수에서 너가 한 일이 뭐냐면 y는 2x-1일 때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길기가 2 직선이다. 1차 함수에서 뭐 배우냐? 얘가 주어졌어. 얘를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게 1차 함수야. 그런데 너는 1차 함수 하면은 이것 네. 뭐 벌써 그냐? 가야 돼 6시 반. 지우개를 못 들었어요. 6시 반에 뭐 했는데?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이게 너 요즘에 좀 빠진 것 같아. 아니에요. 알았어, 고생했어. 네. 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보겠어요. 네가 1차 함수에서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다는 사실을 몰라. 근데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운 거라 생각해. 네가 배운 건 이거야. 이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오는 사람이. 그 친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래도 생각보다 5명. 예비 중사? 예비 고1. 예. 왜 여기 3명이 앉아있어요? 3명이 친구인가? 수학은 뭐? 논리하고 뭐?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뭐 같을까요? 뭐 같냐고? 여자? 그래. 여학생? 예. 남학생? 예. 그게 다예요? 네. 춥다, 그죠? 나가면서 욕할 거야.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잠깐만, 이것도 녹화되고 있잖아, 이거. 자, 보겠어요? 이게 1차 함수에 네가 배운 거야. 그러면, 이게 2차 함수에서 왜 내가 배운 거냐? 자, 봐. 1차 함수의 정의가 뭘까요? 이 차 함수의 정의는 뭘까요? 수학은 진짜로 정의에서 시작하는 학문이야. 정의에서 시작하는 건 정의를 알면은 이렇게 좀 꼼꼼하게 갈 수 있다. 정의를 몰라도 큰 상관은 없지만 이거 아니라 정의를 모르면 그냥 안 돼, 수학을.
정의에서 시작하잖아. 1차 함수의 정의를 내가 얘기할 테니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 검색을 아니야 교과서를 보든가 검색을 하든가 알아서 하시고. 1차 함수의 정의는 함수 y 콜 fx에서 fx가 1차 식인 함수야. 잘 들으세요. 함수 y 콜 fx에서 fx가 1차 식인 함수. 오케이? 자, 2차 함수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잘했어요. 자, 함수 y 콜 fx에서 fx는 1차 식인 함수. 함수 y 콜 fx에서 fx는 2차 식인 함수. 3차 함수의 정의는 뭘까요? 지우가 얘기해 보세요. 어? fx가 3차 식인 함수. 이해 갔죠? 수학은 논리야. 논리학을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뭐 이런 말 있잖아.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한다. 그게 뭐 천재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배운다는 행위의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배웠잖아? 2차 함수 또 배워야 되잖아? 3차 함수 또 배워야 되잖아? 그런 걸 뭐라 불러? 암기 과목. 자, 함수론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함수를 배우죠? 유리함수를 배워요. 유리함수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일 것 같지? 어? 그럴 것 같냐?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 보세요. 펴봐. 수학의 원리, 유리함수들은 졸라 빨리 피세요. 115페이지 빨간색 단어가 4개 있어요. 115페이지 빨간색 단어가 4개 있어요. 유리함수 앞에 뭐라고 적혀 있지? 또한 함수 y 콜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 한다. 선생님 약간 틀린데요? 죽을래. 그 약간 틀린 거야? 똑같은 거지? 함수 y 콜 fx가 유리식인 함수. 지금 이해 갔나? 무리함수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오케이? 넘기세요. 봐. 넘겨봐. 실제로 그런 거. 133페이지. 이렇잖아. 그치? 이거를, 야, 그러면 이거 봐봐. 네가 인생을 얼마나 답답하게. 정의를 왜 안 해? 한 번 외우면 끝인데, 몰라. 뭐가 문제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 할 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겠니? 그럼 2번 했잖아? 그런데 3차 함수의 정의를 얘기를 못해. 왜 그럴까? 같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해갔지? 이런 행위를 귀납추론이라 불러. 얘가 뒤졌잖아? 얘도 뒤졌어. 얘도 뒤져. 나도! 씨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인간의 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게 귀납추론이라 부르거든? 이런 추론이라는 걸 하는 게 수학이야. 추론에서 추는 밀다는 뜻이고, 론이 뭐야? 논리. 논리라는 걸 민다라는 말은 뭐야? 논리를 적용한다는 뜻. 알겠죠? 네가 하는 게 추론이야. 그리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알겠죠? 그러면 자, 그리고 봐봐. 그러니까 무리함수를 배울 때 너 무리식을 배운 적이 있니? 이전 교육과정에서 없지? 없단 말이야. 없다는 사실도 모르겠지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정의가 뭐야? 무리식이지. 따라서 무리함수를 배우려고 뭐부터 배워야겠니? 무리식부터 배워야겠지. 그러니까 다른 제목이 뭐니? 무리식과 무리함수지. 야, 무리식에서는 뭘 배워? 무리식에서는 뭘 배워?
우리 책에서 뭘 배우죠? 내가 우라통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오늘 수업한 건데 정의, 상등, 계산, 연산법칙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배웠으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왜 대답을 못할까? 쟤만 대답 못했니? 예주만 그랬니? 왜 대답을 못할까? 왜 못하느냐면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야. 너는 수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걸 새로운 현상에 적용한다는 걸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 너가 하는 거는 비슷한 그림이 보이면 비슷하게 해본다야. 숫자를 바꿔서 넣는다. 그게 끝이야. 비슷하다는 말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적용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한 거를 지금 적용하라고 바로 앞 얘기한 거거든. 그런데 못해. 네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사람은 습관의 동물인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습관을 해본 적이 있다 해도 습관이 되는 게 아니지. 졸라게 많이 해야 습관이 되지. 그런데 해본 적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맨날 모르는 거야. 맨날. 수학을 암기 과목처럼 하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오늘 한 내용만 가지고도 이 단원에서 뭘 배울지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돼. 다만 함수 단원에서 뭐 배우는지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야. 뭐? 이해가 가나? 왜 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단원이 함수 단원인지? 왜냐하면 함수의 정의가 뭐야? 식이야. 식이 주어졌을 때 식이 뭔지를 먼저 가르치지. 그러니까 1차 함수를 배우기 전에 1차 식이 뭔지를 당연히 배웠을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함수를 배워. 그러면 식이 주어졌어. 그러면 네가 뭘 궁금해야 돼? 식이 이럴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해져야지.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뭘 배우겠어? 유리식이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그게 뭐야? 이쪽 방향을 배우는 거야. 알겠니? 자, 거꾸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식을 찾는 단원, 식을 구하는 단원이 무슨 단원일까요? 거꾸로 가는 걸 배우는 단원.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에 해당하는 식을 찾는 단원이 무슨 단원일까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네가 지금까지 배운 단어야.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 뭐야? 직선이 이럴 때 그 식이 어떻게 됨을 배운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직선 단원에서 정의가 뭐야? 두 점의 최단 경로로 연결한 선. 정의 자체가 뭐야? 그림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궁금해져야 돼?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지? 이게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자기가 한참 배워놓고 뭘 배웠는지를 모른다는 건 정말 웃긴 일이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한참 했어. 그리고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결론이 뭐니? 뭐 이런. 네가 왜 나한테 묻는 건데 네가 지금 배워놓고 뭐 이러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이거 이해가? 정말?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걸 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 그래서 도형의 방식은 뭐야? 정의, 방정식, 위치관계라고 있잖아. 위치관계는 이용하는 거니까. 정의가 뭐야? 그림이잖아. 예를 들면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의 정의가 주어지겠죠.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게 그림 상황인 거 알겠나? 그 그림 상황을 뭘로 바꿔? 식으로 바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과 함수 단원은 거꾸로 가는 단원이야.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나요? 함수 단원에서 기본 문제가 뭐겠니? 식이 주어지고 그래프를 찾으세요. 응용 문제는 뭐겠니? 그래프를 주어지고 해당하는 개수를 찾으세요. 도형의 방정식을 거꾸로. 기본 문제가 뭐겠니? 그림을 주어주고 그 식에 해당하는 식을 찾으세요. 어려운 문제는 뭐겠니? 식이 주어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림을 찾으세요. 반대쪽 단원 방향으로 물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봐. 2 더하기 3은 얼마니? 네가 덧셈을 배운다. 어떻게 배웠어? 2 더하기 3은 얼마니? 이걸 제일 처음에 풀겠지. 그러면 5야. 그 다음 단계 문제가 뭘까? 2랑 뭐를 더하면 5일까? 네. 이게 그 다음 문단은. 지금 이해 갔나? 수학은 맨날 똑같은 짓이야. 자기만 그게 똑같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구분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잠깐 다시 정리해보면 함수의 제일 처음 뭐 배워? 정의. 정의에서 내가 뭐 했니?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는 분절해서 알아두자. 3개로.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함수의 구성 요소. 함수는 뭘 가져야 함수라고 부르는가? x 화살표 y. 3개. x 정역, y 공역, 화살표 대응규칙. 대응규칙이 특히 중요한데 대응규칙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다. 벤 다이어그램, 함수식, 그래프. 알겠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한 거고 이건 극도로 중요해. 극도로 중요한 이유는 함수에 관련된 단어를 배워가면 알게 돼. 이를 바탕으로 함수 단어들을 이해할 거거든.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이걸 바탕으로 이해할 거야. 나아가서 수학 1에 크게 3개의 파트로 분류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야. 다 이걸 바탕으로 이해할 거고 수학 2는 단원 전체가 과목 자체가 함수 단원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밑바탕이에요. 수학 2에 가서 3차 함수를 배우거든. 3차 함수의 치역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문제야?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라는 말이야. 그런데 애들은 그냥 치역을 구하려고 해. 치역의 이름만 알고 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정리하세요.